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은행의 돈과 컨설팅 회사의 비밀,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상용 보안 모델, 바로 클락 윌슨과 브루어 내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모델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시작부터 꽤 흥미로운 질문이죠. 군사 기밀을 다루는 것과 우리 고객들의 예금을 다루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용 보안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군사 보안 모델이라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밀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은행 거래나 회계 장부를 다루는 비즈니스 세계는 어떨까요? 여기서는요, 기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따로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한쪽은 비밀을 지키는 게 목표고 다른 한쪽은 숫자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군사 모델은 데이터가 정확하냐 아니냐보다 이걸 누가 볼 수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은행은요, 단돈 1원이라도 숫자가 틀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업 세계의 첫 번째 숙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100% 믿을 수 있게 만들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클락 윌슨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요, 데이터의 정확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아주 정교한 무결성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1987년에 나왔는데요. 이 모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 원칙을 강제하는 거예요. 먼저, 직무 분리. 이건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중요한 데이터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는 거고요. 그리고 정형화된 트랜잭션. 이건 모든 데이터 변경이 사전에 약속된 유효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똑똑하다는 무결성 기계, 도대체 어떤 부품들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우선 데이터부터 볼게요. 데이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왼쪽에 있는 CDI, 이건 계좌 잔액처럼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말 그대로 왕관의 보석 같은 핵심 데이터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UDI는 사용자가 막 입력한 값처럼 아직 검증이 안 돼서 함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날것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프로세스입니다. 변환 절차라고 불리는 TP는요, 은행 창고 직원처럼 데이터를 바꿀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무결성 검증 절차, IBP는 모든 게 규칙대로 잘 됐는지 확인하는 감사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딱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클락 윌슨 모델의 진짜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사용자는요, 절대로 데이터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인가된 특정 사용자가 정해진 특정 도구, 즉 TP를 사용해서 허락된 특정 데이터, CDI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딱 부여받는 거죠. 마치 삼중주처럼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누가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를 주무르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락 윌슨은 잠시 접어두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정확성 못지않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 바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보안 모델입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은행 A랑 그 경쟁사인 은행 B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게 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A사의 기밀 정보가 B사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난감하죠?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1989년에 나온 브루어 내쉬 모델, 다른 이름으로는 중국 병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진짜 기가 막힌 특징은 뭐냐면요, 사용자가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봤는지를 시스템이 전부 기억했다가 그걸 기반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동적이죠? 와, 그럼 이 똑똑한 윤리의 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용자의 행동을 다 기억하고 스스로를 바꾼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아주 우아하게 설계된 3단계 정보 계층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는 개별 파일, 즉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들이 모여서 회사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은행 A의 모든 파일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경쟁하는 회사 데이터셋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상충 클래스라는 그룹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읽기 규칙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어떤 은행의 파일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해상충 클래스에 처음 들어왔다. 그러면 은행 A든 B든 뭐든 마음대로 골라서 볼 수 있어요. 첫 선택은 자유인 거죠. 그런데 일단 은행 A의 파일을 딱 열어보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은행 A와 관련된 다른 파일들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어떤 분석가가 은행 A의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시스템은 아하, 이 사람은 이제 은행 A 쪽 사람이구나 하고 딱 인식을 해요. 그리고는 곧바로 같은 그룹에 묶여있던 경쟁사, 그러니까 은행 B와 은행 C 데이터 주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바로 중국벽을 세워서 접근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스타 속성이라고 불리는 쓰기 규칙인데요. 이게 정보 유출을 막는 아주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은행 A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사인 은행 B의 데이터 파일에는 어떤 내용도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A사의 비밀 정보가 은근슬쩍 B사의 파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화벽인 셈이죠. 자, 이 시나리오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분석가가 은행 A 데이터를 이미 본 상태예요. 이제 이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C 회사 파일에 보고서를 쓰려고 해요. 이때 스타 속성이 딱 끼어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 사람 은행 A 정보 알고 있는데 혹시 C 회사 파일에다가 그 내용을 실수로라도 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정보가 섞일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쓰기 작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정보가 새어나갈 아주 작은 틈조차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모델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죠. 이 둘은 보시다시피 전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클락 윌슨은 데이터의 정확성, 즉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고 정해진 절차에 집중하고요. 반면에 브루어 내시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동적인 규칙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시스템 내부의 부정행위를 막는데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막는데 각각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진짜 효과적인 보안이라는 건 이거 하나면 다 돼 하는 만능 규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호하려는 그 현실 세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보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끊임없이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쓰는 보안 시스템은 그 변화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함께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